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개성공단을 2천만 평까지 확장을 하겠다. 정권 교체되면요. 개성공단을 재개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2천만 평까지 확장하겠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문제가 지금 유엔의 제재에, 대북 제재에 핵심적으로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과 유엔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에서 북한에 현금을 주는, 즉 북한의 정권이 한국이 주는 달러를 다 가져가서 자기 나라의 어떤 이 화폐나 상품 구입권으로 대처해주는, 전체 갖고 간 돈 중에 30에서 20% 정도만 나눠주는 이런 형태의 이 개성공단은 북한 정권에 직접 달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기 어렵다.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를 안 했다면 그 이후에라도 북한의 강화된 핵실험과 ICBM 발사 때문에 추가적인 제재에서 당연히 한국의 개성공단 문제가 제기되어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북한과 교역이나 거래를 갖다가 못하도록 하는 것, 특히 미국이 중국 정부로 하여금 북한을 돕는 일을 못하게 이렇게 손을 쓰겠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문을 열고 더 확대하겠다. 지금은 한 100만 평인데요. 원래 2000년에 이렇게 이 개성공단을 6.15 선언에 의해서 합의를 할 때 1차로 250만 평, 2차로 이렇게 2천만 평까지 확대하겠다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합의를 했는지도 의아스럽지만은요. 그때만 해도 북이 핵을 갖다가 개발하기 이전이라서 그랬다 칩시다. 근데 최근에 미국이 북한의 핵과 ICBM 위협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위협적이다 생각을 하면서 더 이상 북한을 그냥 둘 수 없다. 그래서 북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마당에 특히 중국을 통해서 북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미중 관계가 매우 험악해질 거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2천만 평까지 확대하겠다면 지금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주요 핵심 당사자 중에 한 명이 한국인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꼭 미국이나 세계를 겨냥해서 그렇다라고 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한이 남측과의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서 북한은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비대칭적인 상황, 즉 핵 한 발이 남측의 모든 재래식 무기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미사일 한 방이 남측의 주요 미군 기지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이런 이 비대칭적인 상황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사자는 남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북한의 개성공단을 20배 이상 확대해서 20배쯤 돈을 더 주겠다고 하게 되면 이 개성공단 제재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또 이걸 주도하는 미국이나 또 미국이 중국에 또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중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네 동맹이라는 한국부터 북한에 돈 주는 거 맞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 후보가요 이념적으로 한쪽으로 넘어지기로 확실히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이 TV에 나가서 문 후보가 토론을 하지 않고 촛불 시위를 주도하러 촛불 집회에 나가는 부분이 좀 잘못됐다. 당의 경선이 시작이 되었는데 문 후보가 왜 저런 행동을 하냐 하니까 한 평론가가 저보고 너무 나갔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문 후보는 토론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대세론에 입각해서 될 것 같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문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고 축여 세우다 보니까 이제 좀 간이 배 밖에 나와 갑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요즘 첫 태극기 든 사람도 저보고 퍼대고 문 후보 지지자들도 저한테 퍼댑니다. 여기저기서 얻어맞아서 떡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할 말은 하겠습니다. 나중에 뉴스 브리핑 보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내리더라도 제 입장이나 원칙은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문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루빨리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된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많았다. 우리가 북한에 5만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지만은 우리 업체 200개 협력업체만 5,000개였으니 이를 통해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백 배 더 컸다. 그는 이어 경제적 철명 말고도 북한의 시장 경제를 확산시켰다. 우리 체제의 우월함을 알리고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었으니 이보다 더 큰 남북 협력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체제의 우월함을 알려서 그래 북한이 지금 저 모양입니까?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흔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생겼습니까? 북한의 시장 경제가 생겨서 북한이 지금 무너집니까? 계획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정권이 위태롭습니까? 맨날 대통령 되는 사람이나 되려고 하는 사람은 통일 대박이니 통일 운운하는데 현실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거기에 간 일부 업체들이 이득을 봤을지 모르겠지만은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봤다. 개성공단은요, 애초부터 자유시장 경제에 위배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어느 기업이 정부가 시설을 다 해주고 더 나아가서 입주하는 기업에 자금 융자까지 해주고 일이 잘못되면 보험료로 다 뒷감당까지 해주면서 저임금으로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어디에 있습니까? 애초에 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그리고 개성관광 등을 할 때 북한과의 어떠한 사업 거래도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가 아니라 한마디로 사업의 형태를 빙자한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북한의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 업체들은 개성공단에 들어오지 않지 않겠느냐. 정상적으로 그 정도의 싼 임금이라면 외국의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수도 없이 입주하고 국내에서도 수도 없이 가겠죠. 그런데 현대 아산이 마지막으로 희망을 품던 이 금강산 모든 호텔부터 시설들을 다 뺏기는 것, 또 개성관광이 중단되는 것, 그리고 금강산 관광을 갔던 관광객이 뒤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 것, 그리고 북한이 개성공단을 수시로 협박을 하고 문을 닫고 압박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이득을 받니 어쩌니 하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고, 지금까지 이득을 본 부분과 정부에서 뒷돈을 대주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부분 하고 한번 대조표를 해보십시오. 이것은 개인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사실은 지원했던, 억지로 그 지원에 의해서 유지되던 형태의 공단이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돈 주지 마라 하는데 이 개성공단이 마치 무슨 손을 뗄 수 없는 거대한 DJ 각하의 유훈이라도 되듯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의 어떤 주자도 말을 하게 되면 마치 DJ의 의도를 배신한 것처럼 됩니까? 무슨 성역입니까? 저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고 이걸 확대하겠다라는 대선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열고 확대하면요, 미국에서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무력화에 한국의 정권이 앞장선다고 생각하고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한국이 정면으로 배신하는 입장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한미 관계는 그때부터 파탄 단계에 접어들 거다. 동맹이라고 할 수가 없죠.
뒤에서 완전히 칼 찌르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문제들을 감당을 해야 될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주변국을 양해를 시켜서 주변국에서 특수성을 인정받아서 예외를 받겠다? 어떻게 우리 문제인데 북한의 위협에 제1번은 우리고 2번이 미국입니다. 1번 피해자가 어떻게 저거들은 남일처럼 생각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데 그걸 만들으라고 돈을 줍니까? 이제 또 이렇게 하겠죠. 개성공단에 준 돈이 핵과 미사일로 전용된다는 증거를 내놔라. 개성공단에 준 돈은 북한의 김정은의 통치 기부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금을 주게 놔놓지요. 왜 북한 정권에서 받아갑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저거 나라 화폐나 저거 나라 상품권으로 왜 바꿔주고 대부분은 떼서 가져갑니까? 그래, 그렇게 뗀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이 부분에서요, 문재인 후보 이야기 잘했습니다. 저는 이 개성공단 문제가 대선판에서 중요한 이 모멘텀, 즉 대선 후보들의 안보와 대북관계,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한 바로메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드와 더불어서요. 문재인 후보는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과 대비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일 촛불에 생방송이 있다면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굳이 갈라 그러면 방송하고 갈 수도 있겠죠. 1박 2일로 한다는데요. 그리고 이 국회 탄핵 이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 심판을 존중해야 된다. 광장의 민의는 그대로 존중하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에 정치권은 자기 할 일에 충실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사실상 촛불 집회에 불참을 하고 이 헌재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사드 배치와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중도 보수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당장 어렵다고 말했고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국가 간 협약은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중도 보수층을 겨냥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의도가 어떠면 어떻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국민의 힘으로 적어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대선 후보를 확실히 제대로 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은 지난 8일 MBC에 출연해서도 국가 간 협약은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 그러고 그동안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여야 된다는 입장을 뒤집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성공단을 대북 제재 결의안 때문에 재가동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재안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략적으로도 이렇게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라고 했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비판을 뒤집었습니다. 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요, 저는 보수층도 그를 용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명확하게 자신의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들을 계속 국민 앞에 확인시키고 특히 촛불 집회와 탄핵 이런 문제에서도 지금과 같은 입장을 계속 유지해 가기를 바랍니다.